맛있는 음식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우리의 침샘을 자극할지 푸드톡톡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가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맛집 검색할 때 좀 눈치를 봤었는데 요즘에는 취재 핑계로 굉장히 당당하게 맛집을 쫙 보더라고요. 네, 코너가 생기면서 또 그런 즐거움이 생기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는 또 요식업계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아이템을 뽑았다고 하던데요. 네. 어떤 겁니까? 요즘 아마 다니시다 보면 숙성고기 전문점 뭐 이런 타이틀을 건 식당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뭐 블로그 찾아봐도 굉장히 그런 식당들이 많이 좀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숙성고기가 과연 무엇인지를 취재해봤습니다. 이 숙성고기, 사실 생선회라든지 과일 같은 것은 약간 숙성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고기는 글쎄요, 좀 생소해요. 네, 제가 사실 진정성 있는 취재를 위해서 직접 먹어보고 왔거든요. 예. 두 앵커와 함께 먹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화면에 이 아름다운 숙성고기 모습을 담았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숙성고기인데요. 네, 약간 색깔이 살짝 거무스름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나타나지 네. 않는데 예. 이제 불판에 올리다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소고기 구울 때 뭐 육즙이라든지 수분, 핏기, 뭐 핏물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숙성고기는 좀 깔끔하게 구워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아무래도 이제 숙성을 하다 보면 수분이라든지 핏기가 날아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깔끔하게 구워지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군침이 도는데 저 고기가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숙성한 고기라는 거잖아요. 네. 부위는 어디입니까, 저게? 네, 저 부위가 이제 제가 그날 시킨 게 등심하고 채끝살이었는데요. 예. 뭐 사실 그렇게 겉모습이 다르지 않아서 뭐가 다른가 했더니 이제 먹어보니까 맛이 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달랐어요, 맛이? 네, 우선은 좀 풍미가 굉장히 진했어요. 뭐 부위별로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약간 치즈와 같은 고소한 맛이 난다거나 깊은 맛이 좀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예. 맛도 네. 그렇게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 소고기하고 뭐 풍미 면에서 말고 다른 점이 뭐 다른 건 없었나요? 일단은 식감이 또 굉장히 부드럽고요. 식감. 네, 훨씬 좀 부드러운 특성은 있더라고요. 예. 네, 저희가 뭐 김치라든가 치즈 이런 발효식품 아까도 뭐 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조금 익숙한데 고기를 숙성시킨다는 게 아직까지 조금 낯선 개념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고기를 숙성시킬 수 있는 겁니까? 숙성 사실은 말 그대로 고기를 뒀다가 먹는 거예요. 네. 네. 좀 어색하긴 하죠.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네, 숙성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많이 언급이 네. 되는데요. 하나는 건식 숙성이고 하나는 습식 숙성입니다. 건식 숙성은 온도와 습도, 일정한 온도, 습도 내에서 공기 중에 사실 고기를 그대로 이제 뒀다가 먹는 거고요. 습식 숙성은 고기를 진공 포장을 해서 저온의 물 속에다가 뒀다 먹는 방법입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업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7일에서 10일 정도 뒀다가 먹기도 하고 최대 120일까지도 숙성을 시키기도 하고요. 돼지고기는 짧게는 뭐 하루 이틀 혹은 뭐 2달 내로 먹기도 하는데 일반 전문점에서는 보통 건식 숙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조금 맛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 주시긴 했는데 이 고기 내에서도 뭔가 화학적인 변화랄까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서 유리아미노산하고 펩타이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뭐 좀 치즈와 같은 맛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성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타나는 거고요.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육질도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예. 그래서 이 고기 숙성 같은 경우는 뭐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해야 될 것이 왜냐면은 더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 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위험은 없을까요? 사실 상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예. 숙성이라는 게 썩힘과 삭힘의 굉장히 오묘한 경계에 있는 음식이라고 그러니까요. 할 수 있겠죠. 네. 오묘한 경계가 너무 지나치면은 아까운 비싼 고기 좀 버리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썩는 부분이 사실 발생을 해서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이제 로스율, 손실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숙성고기의 가격이 그렇게 착하진 않습니다. 네. 아, 숙성고기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은 한우를 숙성시키면 얼마나 비싸질까 또 걱정도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한우는 원래 비싸잖아요. 그렇죠. 지금 등급이 높아질수록 굉장히 비싼데 예.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그래서 좀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숙성을 시켜서 독특한 풍미를 살려서 특별한 고기를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마블링이라고 하죠. 1등급 그렇죠. 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숙성을 시키면 맛이 좀 덜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보통은 낮은 등급의 소고기를 가지고 숙성을 시킵니다. 지금 이혜리 기자가 마블링 얘기를 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옛날에는 마블링 하면 마블링이 많은 고기가 맛있고 뭐 비싸고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는 이게 지방이 많은 거라서 건강엔 좋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좀 정답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정답인가요? 네, 소위 좀 마블링 논란이 네. 있었죠. 마블링이라는 게 저도 사실 취재를 해보면서 느낀 게 지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좀 지방을 덜 먹자 이런 이유 때문에 마블링이 없는 고기, 뭐 덜 있는 고기를 찾게 됐는데 그런 대안으로 이제 숙성고기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어떤 고기든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지방이 많이 든 걸 많이 먹으면 당연히 좋지 않겠지만 그렇죠. 적당히 먹으면은 뭐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입맛에 어떤 고기가 맛있느냐, 뭐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맛은 뭐 주관적인 거고 뭐 지나치게 먹어서 좋을 거는 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조절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숙성 고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초신선 고기라는 타이틀을 내걸고서 이 숙성 고기를 판매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초신선 고기라는 타이틀을 내건 그 업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예. 도축된 지 4일 이내에 돼지고기를 판매하고 당일 도계된 닭고기와 당일 생산된 달걀만을 판매하는 업체가 있어요. 제가 직접 다녀와 봤거든요. 예. 함께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화면에서 보시는 저 고기가 바로 초신선 고기인데요. 예. 상품마다 언제 도축됐는지를 저렇게 표시를 해서 신선한 고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신선하다는 거는 당연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그 맛은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역시나 먹어봤는데요. 소위 이제 뭐 돼지고기 잡내라고 하죠. 그런 네. 냄새가 좀 잘 안 느껴졌고 쫄깃쫄깃하고 탱글탱글한 식감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시 인터뷰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돼지가 도축이 되고 나면 12시간 정도 있으면 사후강직이 시작이 되고요. 그 사후강직은 약 하루 정도 있으면 사후강직이 풀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먹을 수 있게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저희 고기는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일단 냄새가 안 나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고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고기도 고기지만 대표님이 굉장히 곱게 생기셨네요. 네, 피부도 지금- 뽀얗고 네, 어떤 여담이긴 분인가요? 하지만 이 과학영재 소리를 듣던 카이스트 수학과 출신의 젊은 이 창업가인데요. 네. 정말 고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과감하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예. 카이스트 출신이라고 하시면 정말 말 그대로 과학과 음식 고기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제 명함 좀 드렸습니까? 받았습니다. 네. 잘했어요. 다음엔 다 같이 한번 찾아뵙는 걸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기자가 앞서 숙성고기도 드셔보셨고 지금 방금 소개해주신 초신선 고기도 두 가지 다 드셔보셨잖아요. 물론 개인 입맛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게 더 입맛에 맞았나요? 사실 뭐 하나는 돼지고기였고 하나는 소고기여서 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재밌더라고요. 둘 다 각각의 매력이 있었고 아무래도 고기의 맛을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그렇죠. 거니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거하고 다방 커피를 마시는 거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호죠. 고기를 진하게 먹고 싶은 사람, 단백질, 감칠맛을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숙성육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고기는 고기죠. 뭐 다 맛있는 그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는데 뭐 자기 취향에 맞게 잘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적당히만 먹으면. 맞아요. 사실 그동안은 뭐 일부 선호되는 부위만 판매되고 뭐 이런 불균형 현상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다양한 고기들이 판매가 되면 뭐 그런 불균형도 좀 줄어들 거고요. 관련 산업도 다 같이 잘 발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맛있는 고기에 담긴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